자, 다음은 for each next. 그거는 프로시저 문제로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자주 나오지 않는데 나온다면. 자, for each next도 프로시저 하실 때랑 똑같이 1번하고 3번은 우리가 평소 하던 폼 열기, 로우 소스, add 아이템, 언로드 미, 폰트 색깔 바꾸는 거, 셀에다 글씨 입력하는 거 요런 게 이제 1번, 3번으로 나올 거고요. for each next는 2번 지시사항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1번, 3번이 쉬우니까 1번이랑 3번을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아동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동 검색 폼이 열리도록 설정하고, 폼이 초기화되면, 이니셜라이즈 되면 CMB 아동명 콤보 상자에 B사부터 B19 이름이네요. 이걸 목록으로 설정하고 CMB 아동명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그럼 CMB 아동명 콤보 상자가 이 폼 안에 있을 건데 거기에 커서가 가서 깜빡깜빡 거리도록 해야 되니까 set 포커스까지 쓸 거예요. 자, 그럼 엑셀 시트의 프로시저 종이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죠.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 자, 아까 그 버튼은 어디에 있어요? 아동 검색 시트. 그럼 아동 검색 시트 더블 클릭. 왼쪽에 버튼 있죠. CMD 아동 검색. 이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열려야 되는 거니까 선택하면 클릭됐을 때 기본 구문 작성되고요. 폼의 이름 아동 검색 점 보여주세요. 쇼. 이렇게 하고 엑셀 와서 눌러보면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무 데서도 커서가 깜빡거리지 않는데 아동명 콤보 상자에 엑셀 시트 B사부터 19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커서가 깜빡거리게 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set focus. 그 다음에 콤보 상자에 목록 뜨는 건 로우 소스 하면 되죠. add 아이템은 텍스트 직접 쓸 때 쓰는 건데 지금 엑셀에 있는 범위 적어달라고 했으니까 로우 소스 쓸 거예요. 다시 비주얼 베이직. 이번엔 폼에서 어쨌건 폼이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되면이니까 폼에서 우클릭 코드 보기. 폼은 더블 클릭하면 개체 뜬다 그랬죠. 우클릭 코드 보기예요. 왼쪽에서 현재 나의 폼이 유저 폼 초기화되면 이니셜라이즈. 그럼 클릭했을 때는요, 이건 작성 안 할 거니까 지울 거예요. 이거 놔두면 틀려요? 그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클릭한 거 불필요한 건 지울 거예요. 자, 여기서 콤보 상자 CMB 아동명점 로우 소스는 B사부터 B19까지. 그 다음에 커서 주세요 CMB 아동명점 set focus. 이렇게 하면 아까 점쇼랑 요 두 줄 쓰면은 5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눌러서 콤보 상자에 커서 깜빡거리고 있고 콤보 상자 누르면 홍의주부터 아래로 내렸을 때 박선까지 여기 있는 이름이 그대로 뜬 거죠. 여기까지. 일단 5점. 그 다음에 3번 CMD 닫기 버튼 클릭하면 요거 폼이 닫히고 언로드 비죠. C2셀 여기에 C2셀에 상공문서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도록 설정하고 C2셀의 글꼴은 궁서체 굵게래요. 그럼 우리 폰트 점 네임은 궁서체, 폰트 점 볼드는 트루. 요거 할 거죠. 볼게요. 이번에도 프로시저 창에서 폼에서 우클릭 코드 보기. 닫기 버튼 눌렀을 때니까 왼쪽에서 CMD 닫기 클릭했을 때 기본 구문 작성되니까 그대로 언로드미 할 거고 레인지 C2셀에 상공문서란 텍스트 줄 거예요. 는 큰 따옴표 상공문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에서 C2셀에 값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값으로 인식되도록 이런 식의 표현이 만약에 있으면 점 밸류 써주세요. 근데 문제에서 그런 말이 없으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쓰면 틀려요? 쓰면 틀리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까지 시험 보신 분들이 점 밸류 적으란 말이 없는데도 적었다고 하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틀리지 않으셨다고 하셨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점 밸류를 쓰지 마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점 밸류 쓴다고 틀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문제에서 원래 형태의 값으로 입력되도록 이런 말 없으면 점밸류 안 쓰거든요. 그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글꼴 이름하고 굵게 설정할 거니까 요거 복사할게요. 2번을 더 써야 되니까. range c font name은 궁서체. 궁서체라고 했어요, 여러분. 궁서라고 쓰시면 안 되죠, 이럴 때. 문제에서 궁서체 그럼 궁서체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엔터. 또 붙여넣기 폰트 볼드는 눌러주세요. true. 이렇게 하면 설정되는 거죠. 얘도 여기까지가 5점. 확인해 볼까요? 닫기 누르면 닫아지면서 C2셀에 글씨 들어가고 궁서체 굵게 설정됐어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10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프로시저를 다 버리시면 안 되죠. 만약에 2번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3번만이라도 얼른 하세요. 이걸 전체 세 문제를 다 버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까지는 10점이고 나머지 보러 갈까요? for each next.
자, 아동명 콤보 상자에서 이름을 선택하지 않고 만약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첫 번째 아동명을 선택을 하도록 해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선택한 이름의 정보 한 줄이 리스트 아동 목록 상자에 출력되도록 설정을 해요. 자, 앞에 우리 프로시저 영상 봤을 때 이 콤보 상자에서 이유진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으로 0, 1, 2, 3번 해서 엑셀 시트에 이유진으로 찾아가게끔 더하기 4 해줘서 그 리스트 인덱스의 행번호 추출한 숫자 가지고 폼에 데이터가 뜨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글씨를 직접 찾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혜인을 선택을 하면 이 정혜인이라는 글씨를 여기서 나올 때까지 검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인이라는 글씨가 일치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줄에 있는 정보가 여기 있는 리스트 상자에 딱 들어올 수 있게 해주려는 거고, 만약에 이름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 상태에서 조회를 누르면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시켜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아동명을 자동으로 땅 하고 선택하게 해주란 얘기죠. 복잡하죠? 문제 지문만 보고 우리가 아직 포이치 넥스트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해서 포기를 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보시면 길지 않아요. 원리가 조금 더 복잡한 것 뿐이고, 그것도 역시나 반복을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반복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이번에도 포이치 넥스트도 기본 코딩 구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듣고 코딩을 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하면 2번 설명이 되는 거니까 구조를 또 먼저 보실게요. 얘도 for each 구분은 배열이라고 해서 값을 쭉 긁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에다가 엑셀 시트의 어떠한 부분을 긁어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엑셀 시트에 있는 값을 하나씩 일일이 비교할 수 있게끔 배열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냥 변수 우리 i나 a 이런 거 많이 썼었죠. 값을 하나만 저장해 놓고 이러는 거. 이번에는 값의 나열을 목록으로 가지고 와서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배열 변수라는 거를 쓰는 거고요. 변수 이름은 마찬가지로 우리 맘대로 붙여줘도 돼요. 저는 설명하기 쉬우려고 배열 변수라고 아예 한글로 써놨고요. 아마 교재 보시면 배열 변수 같은 경우는 알파벳을 여러 개 AAA 이런 식으로 적어놨을 거예요. 저는 지금 설명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여기가 변수 위치구나를 알 수 있게 한글로 써놓을게요. 그래서 for each 변수 이름 in 범위 range 바로 안에 B4부터 B19라고 셀 주소를 주면 이 변수 안에 엑셀 시트에서 B4부터 19까지 내용을 쭉 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비교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유진을 선택하면 여기 있는 홍희주랑 비교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유지연이랑 비교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강주희랑 비교,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이유진이랑 비교. 일치하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가져와야지. 이 작업을 하려고 엑셀 시트의 B4부터 19를 변수 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찾기 위한 if문을 쓰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온 이 배열 변수 B4부터 19셀에 있는 이 글씨 얘랑 같으면 뭐가? CMB 아동명에 내가 선택한 이름, 여기 콤보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이 이름이랑 같으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리스트 아동 목록.로우 로우 소스한테 B4부터 H4를 줘라. 요거는 이따가 자동화 시킬 거라서 셀범위 적어주셔야 되는데 요건 좀 복잡할 거예요. 일단 리스트 아동 목록 로우 소스에 엑셀 시트의 한 줄, 내가 만약에 선택한 게 유시현이면 유시현의 정보 B10부터 H10까지 이만큼 한 줄을 가지고 와라. 어디에? 여기 리스트 상자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이름을 여기서 일치하는 걸 찾으면 그 찾은 한 줄 전체를 리스트 상자에 가지고 와서 보여주려는 거죠. 언제? 조회 버튼 클릭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뜰 수 있게끔. 그래서 엑셀 시트에 있는 값들 중에 아동명하고 일치하는 게 있으면 출력해라. 어디에? 리스트 상자에. 그 다음에 exit for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일치하는 이름을 찾았어요. 그러면 나는 출력했으니까 끝났죠. 더 이상 출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비교할 이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이름 찾았으니까, 일치하는 거 하나 찾았으니까 출력하고 그냥 포문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글씨들은 아예 비교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전체 다 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치하는 이름을 찾으면 포문이 종료될 수 있도록 포문의 중간에 exit for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next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포문 자체를 종료시켜요. 더 이상 이름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일치하는 걸 하나 찾아서 출력을 했으니까 exit for 써주는 거예요. 이게 if문 안에 들어가야지만 일치하는 이름을 찾았을 때 포문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if문 안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자, 작성 구조만 지금 본 거예요. 이건 코딩 다 보신 게 아니고 포문이 이루어지는 순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if문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이름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배열 변수랑 아동명이랑 일치하면 이라고 했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if문이 끝나죠. 그럼 내가 B4셀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다. 그럼 next 그러면 다음은 B5 또 쭉 실행하고 일치하는 이름이 없다. 그럼 next 그러면 B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포문 하실 때는 1, 2, 10 이렇게 했었죠. 근데 배열 변수는 목록을 쭉 주고 하나씩 차례대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for each next. 되시죠? 일단 구조만 본 거예요. 이제 또 볼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거니까 지금은 일단 요렇게 작성하는구나. for each하고 변수 이름 쓰고 in range하고 괄호 안에 목록으로 줘야 되는 거 써주고 실행해야 될 작업들 여기다 쭉 쓰고 next 쓰면 되는구나. 일단 여기까지만 파악을 하세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코딩을 먼저 보면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소스가 2번 문제로 작성해야 될 소스인데요. 포문이 아까 구조만 보느라 간단했지만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거 사이뜨기 한 줄씩 했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5줄이에요. 그 exit for랑 end if 이런 거는 사실 간단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 2줄인 거죠. 만약에 일치하는 이름을 찾으면 아동 목록.row 로우 소스 여기다가 이 상자에다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 홍희주면 B사부터 H사, 내가 선택한 사람이 강주희면 B6부터 H6 이 내용이 아동 목록 로우 소스로 여기 리스트 상자로 올 수 있게 작성을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exit for는 내가 배열 변수에 있는 이름하고 콤보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이름하고 같으면 출력을 했으니까 멈춰 포문을 끝내줘 해야 되니까 exit for를 쓰는 거고요. 이제 이 2줄을 분석을 해봐야지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참조행이라는 변수, 배열 변수라는 변수 2가지 변수를 사용하는데 우리 커런트 리전 하실 때랑 리스트 인덱스 하실 때도 셀스, 참조행, 쉼표, 열번호 이렇게 적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변수가 필요한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게 강주희인지 홍희주인지 정혜인인지 접근을 해줘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엑셀 시트에 있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 내가 강주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의 속성을 쓰려는 게 아니고 아까 레인지에 B사부터 19까지를 줬죠. 그러면 B사부터 19까지 목록에 번호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홍희주가 엑셀 시트에서 첫 번째 이름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번호표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강주희 선택했다. 근데 강주희는 이 배열 변수 안에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있다. 그럼 강주희의 목록은 세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3번인데 실제 엑셀 시트에선 그게 6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조행 변수로 이름들한테 번호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붙여줬었는데 그 참조행에다가 더하기 3을 해서 실제 엑셀 시트의 행번호에 접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0, 1, 2, 3, 4 이걸 쓰려는 게 아니고요. 배열 변수 값의 번호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B4부터 B19까지 영역에서 B사셀부터 1번으로 번호표를 붙여주는 거죠. 우리가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기 편하게 하려고. 여기서 리스트 인덱스 쓰지 않을 거니까. 숫자로만 가지고 와서 B4부터 H4까지 라는 요 모양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엑셀 시트에 있는 아동명 이 배열 변수 B4부터 B19 가지고 온 이 배열 변수의 번호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1, 2, 3, 4, 5, 6, 7 이렇게. 그럼 홍희주가 1번인 거예요. 근데 엑셀 시트에서는 이게 4행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 안에서 1번인데 엑셀 시트로는 4행으로 접근을 해야 B4부터 H4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더하기 3을 해서 4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조행 변수는 아동명 B4부터 19셀까지 차례대로 1, 2, 3, 4, 5, 6, 7인데 엑셀 시트는 4행에 있으니까 1에서 4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하기 3을 해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셀 주소를 B4부터 H4가 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유지연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배열 변수 번호 붙여준 거에서는 2번이죠. 홍의주 1번, 유지연 2번이니까. 근데 엑셀에서는 몇 번 행에 있어요? 5번 행. 그러면 유지연의 이 한 줄을 가지고 오려면 5번이 돼야 되는 거고. 유지연은 실제 배열 변수 안에서 2번이니까 더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 변수한테 붙여준 번호표에 그게 참조행인 거고 이 참조행에다가 더하기 3을 해서 엑셀 시트의 실제 행번호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조행 변수랑 숫자는 텍스트가 아니니까 앰퍼샌드로 연결해서 얘도 콜론을 써줘야 되니까 콜론하고 H는 큰 따옴표로 텍스트 처리해주고 참조행 변수랑 숫자는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면 B사부터 H사 요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다시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알파벳 B는 비열을 의미하는 거고 홍의주의 실제 배열의 번호 1번이라는 참조행이랑 3이랑 더해서 4라는 숫자가 완성이 된 걸 알파벳 B와 연결시킨다. 그래서 B4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콜론 H 그러면 B사부터 H라는 범위로 인식하기 위해서 콜론 H를 텍스트로 해주고 뒤에 숫자 4도 자동화 시켜줘야 되니까 배열의 숫자 번호 1번이랑 더하기 3을 해서 4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H 옆에 연결시켜 주니까 B사부터 H4라는 주소가 완성된 것처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주희를 선택하면 강주희는 배열의 번호에서 1, 2, 3번이고 엑셀 시트는 6행이니까 더하기 3을 해서 6행으로 간 후에 B6부터 H6까지의 값을 리스트 아동 목록 로우 소스로 주니까 조회 버튼 눌렀을 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조행이라는 건 배열 변수의 목록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B4부터 B19까지 있는 이 이름들한테 번호표를 준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포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처리를 해줘야지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포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씩 번호가 증가를 해야 돼요. 처음에 포문에 들어왔을 때 참조행에는 0이란 말이에요. 참조행은 0이라고 선언을 먼저 해줬기 때문에 포문에 들어오자마자 참조행은 0이에요. 0 더하기 1을 하니까 첫 번째 1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참조행으로 대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폼은 처음에 돌 때 이 참조행 자리에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의주가 1번이 되는 효과가 된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강주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배열 변수 아동명하고 비교했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포문을 돌겠죠? 그러면 참조행이 다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에서 더하기 1을 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유지연의 이름을 비교해서 일치하면 두 번째 2라는 숫자가 참조행에 들어가서 유지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엑시트 4에서 포문을 끝내는 거죠. 근데 유지연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넥스트 만나서 포문을 도는데 그 다음 참조행 변수는 2였는데 더하기 1을 해서 3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강주희랑 CMB 아동명에서 선택한 강주희가 일치한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해요. 그러면 실행할 때 참조행의 숫자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3번. 여기서 3번이 만들어졌으니까 3 더하기 3 해서 6이 됐으니까 엑셀 시트에 6행 강주희 데이터가 있는 B6부터 H6까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되시죠? 그러니까 참조행은 결국은 배열 변수 B4부터 B19까지의 텍스트 목록에다가 번호표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씩 증가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 값은 0으로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를 1번으로 잘못하게 되면 한 사람씩 밀리게 되겠죠? 홍의주부터 2번으로 시작을 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참조행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고 포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홍의주가 1번, 유지연이 2번, 강주희가 3번, 4번, 5번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번호표가 하나씩 늘어나서 저장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참조행 변수를 쓰고 그 참조행 변수를 리스트 상자에 가지고 오는 행의 번호로 사용을 하는데 더하기 3을 하는 이유는 엑셀 시트에는 홍의주가 실제 4번 행이지만 배열 변수에서 번호표는 1번이니까 1에서 4가 될 수 있도록 3을 더해주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뜰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소스가 시작되기 전에 참조행은 0이라고 먼저 초기화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한 바퀴 돌 때마다 1씩 증가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대로 작성을 하려면 아동명 콤보 상자에서 이름을 선택하지 않고 조회를 누르면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지우고 조회 눌렀을 때 이런 경고가 떴고요. 첫 번째 아동명 선택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첫 번째 사람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CMB 아동명 리스트 인덱스가 선택이 안 됐으면 첫 번째 리스트 인덱스는 0번이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선택이 안 됐을 때라는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콤보상자 리스트 인덱스가 마이너스 1번 선택이 안 됐으면 then 메시지 박스 출력해라.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 없습니다. 라고. 그리고 아동명 콤보상자는 첫 번째 값을 선택해줘라. 그래서 는 0 해주면 돼요. 우리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 값은 1번이 아니라 0번인 거 아시죠? 프로시저 두 번째 영상 보시면 나와요. 0, 1, 2, 3, 4 이렇게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첫 번째 값을 선택되도록 그러면 CMB 아동명 리스트 인덱스는 0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해라. 근데 그게 아니면 이름을 선택을 했으면 그게 else. 이름을 선택을 했으면 포문을 실행해라. 왜? 나한테 있는 배열 변수 목록 이름 하나씩 다 비교하면서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 목록을 계속 한 칸씩 내려가면서 콤보 상자에 선택한 이름과 같은 걸 찾기 위해서 엑셀 시트를 한 칸을 다 일일이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반복문으로 비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B사랑 같은지, B5랑 같은지 계속 한 칸씩 내려가면서 비교를 B19셀까지 가야 되니까 포문을 쓴 거죠. 그리고 배열 변수라는 걸 이용해서 B사부터 19의 내용을 통째로 목록으로 주고 한 칸씩 비교할 수 있도록 배열 변수 첫 번째 B4셀 값이 CMB 아동명이랑 같으면 밑을 실행하고 같지 않아요. 그럼 이 부문을 통째로 실행을 안 하죠. 바로 넥스트로 가는 거예요. endif 여기 있으니까 일치하는 이름이 없다. 그러면 if은 통째로 실행 안 하고 바로 다음 줄에 있는 next로 가는 거죠. 그럼 next 그러면 두 번째 배열 변수니까 B5셀이 될 거고 B5셀이랑 콤보 상자에 선택한 이름 같은지 비교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건너뛰어서 next로 가서 다음 B6셀이 되고 그럼 B6셀이랑 콤보 상자 아동명이랑 같은지 비교하고 일치한다. 그럼 이제 실행을 쭉 하고 일치하는 거 찾았으니까 폼은 종료해야 돼. exit 4 하면 next 점프 뛰어서 벗어나는 거예요. 포문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end if 해서 if가 끝나게 되고 종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일치하는 걸 찾으면 아예 끝나는 거예요. 모든 작업이.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고 복잡해 보이는 건 요거죠. 참조행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 변수한테 번호표를 붙여준 후에 일치하는 값을 찾은 번호표에다가 엑셀 시트의 행번호로 접근하기 위해서 더하기 3을 해주고 그걸 알파벳 B, H 차례차례 연결을 시켜주면 B사부터 H사와 같은 셀 주소가 표현이 돼서 아동 목록 로우 소스에 값을 줄 수 있다. 자, 이해 안 가시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좀 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자주 나오지 않아요. 포문도 자주 나오지 않죠. 포이치 넥스트도 자주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걸 꼭 공부하고 가시기를 추천을 해요. 근데 너무 힘드시면 사실 컴활 자체도 어려운데 코딩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 하시면 요거는 버리시고 프로시저 1번, 3번은 꼭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함수 4문제 이상 꼭 맞으실 수 있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코딩이 싫으시면 함수라도 하셔야 돼요. 되시죠? 그럼 일단 구조 설명했고 작성 이제 직접 해볼게요.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지. 자, 아동명 콤보 상자에서 이름을 선택하지 않고 조회 버튼 누르면 그랬으니까 일단 조회 버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니까 왼쪽에서 CMD 조회 클릭했을 때 기본구문 작성되고요. 처음 시작하면 배열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번호표 변수 쓰기로 했죠. 참조행은 0. 첫 번째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포문에서 반복 돌 때 하나씩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하기 1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는 0으로 꼭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자, 만약에 이름 선택하지 않고 조회를 누르면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 없습니다 메시지 출력하고 첫 번째 아동명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if CMB 아동명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리스트 인덱스를 -1로 줬으면, 선택하지 않은 게 -1이죠. 그러면 then 메시지 박스 출력하세요. MSG BOX. 지금 뭐 그림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시험 볼 때 아마 메시지 박스 창 떠서 제목 표시줄에 써야 되는지 무슨 내용 써야 되는지 아마 뜰 거예요. 지금은 그냥 텍스트만 제시됐으니까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점하고 큰 따옴표로 묶어서, 여기 보시면 없습니다 하고 마침표 있기 때문에 저도 찍었어요. 이 작은 따옴표는 안 써요? 안 써야죠, 여러분. 이거는 요 안에는 글씨 써주란 얘기잖아요. 이런 거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동명이 선택되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리스트 상자의 번호는 몇 번이죠? 0번. 우리 프로시저 2번 영상 보시면 리스트 인덱스에 대한 거 쭉 나와요. CMB 아동명점 리스트 인덱스는 0. 첫 번째 값을 선택해라. 자, 근데 만약에 선택이 안 되지 않았어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else. 반복문을 돌리면서 엑셀 시트에 있는 이름하고 콤보 상자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찾으세요. 반복문이 써줘야 돼요. 배열 변수 하나씩 다 일일이 비교할 수 있도록 값을 가져오세요. 이치. 변수 이름 저 한글로 쓸게요. 배열 변수. 안에 가져오세요. in 뭐를, 범위를 어디부터? B4부터 B19셀 영역을. 이렇게 하면 배열 변수라는 변수에 B4부터 19까지 쭉 목록이 가져와진 거예요. 하나씩 이제 한 칸씩을 얘가 다 일일이 비교할 수 있도록 변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 포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배열 변수 1번, 2번, 3번, 4번 접근할 수 있게 번호가 바뀌어야 되죠. 참조행은 참조행 더하기 1. 자, 이거는 참조행과 참조행 더하기 1이 같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행 더하기 1 한 걸 참조행한테 다시 주고, 포문 한 바퀴 돌고 나면 참조행 더하기 또 1을 해서 또 주고,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번호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 안에서 판별을 해야 돼요. 배열 변수 B4부터 B19 중에 콤보 상자에 있는 아동명과 같은지 포문을 하나씩 돌면서 B4, B5, B6, B7 비교할 수 있도록. 만약에 if 배열 변수로 썼지만 첫 번째 값은 B4, 포문이 한 바퀴 돌고 나면 B5, 포문이 또 한 바퀴 돌고 나면 B6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배열 변수랑 같으면 뭐랑? CMB 아동명 콤보 상자에 내가 값을 선택한 거랑 같으면, 그러면 then 이제 출력을 해줘라. 내가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이름이랑 배열 변수 중에 값이 일치 않으면 그 일치하는 값이 엑셀 시트에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찾아서 리스트 상자 아동 목록한테 써줘라. 그래야지만 내가 이름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엑셀 시트의 정보가 리스트 상자로 오니까, 우리 밑에 콤보 상자 아동명 로우 소스는 B4부터 B19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같은 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 상자 LST요. 이거 I 아니고 리스트 상자 약어로 LST를 붙여요. 리스트 아동 목록점 로우 소스한테는 내가 선택한 게 만약에 홍이 주면 B4부터 H4인 거죠. B4부터 H4까지의 값을 줘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되죠. 왜? 이러면 계속 홍의주 값만 보여줄 거잖아요. 우리는 콤보 상자를 강주의를 선택을 하면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강주의라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를 B4로 딱 고정을 해버리면 홍의주 값을 계속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배열 중에 몇 번째 값을 선택하고 있는지, 지금 작업하고 있는지 이 행번호에다가 엑셀 시트의 행번호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조행 더하기 3 하려는 거죠. 왜냐면 홍의주의 첫 번째 배열 변수 참조행 번호는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에 엑셀 시트 4행이니까 4라는 숫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하기 3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4라는 숫자 대신에 참조행 더하기 3을 하려는 건데, 참조행하고 더하기 3은 숫자 그리고 변수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조행 더하기 3이라는 애들이 숫자 4 자리에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얘네들이 텍스트 처리되는데 텍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랑 변수 더하기 숫자랑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 쓰고 앰퍼센드 찍고, 여기도 앰퍼센드 큰 따옴표 앰퍼센드, 이렇게 해서 참조행 더하기 3 한 걸 큰 따옴표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론적으로는 B4부터 H4까지라는 모양이 완성되는 거니까, 이 밑에 이런 주소처럼. 그 다음에 1차는 사람을 만약에 찾으면 포문을 더 이상 진행 안 한다 그랬죠. 끝내야 되는 거죠. exit 4. 그러면 포문을 더 이상 돌리지 않고 벗어나서 끝나는 거예요.
일치하는 사람 이름 찾으면 더 이상 포문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if문이 끝나면 end if. 그 다음에 일치하는 이름이 없으면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포문을. 그러니까 포문을 계속 돌릴 수 있도록 다음 값 계속 넘어가세요. next. 그 다음에 이제 포문 다 끝났어요. 마지막 마무리. if문 열린 거 닫아줘야 하니까 end if.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내가 선택하는 게 이유진이면 이유진의 참조 행번호 배열 변수 1, 2, 3, 4번인데 더하기 3을 해서 7행으로 접근을 해주니까 조회 누르면 이유진의 정보가 리스트 상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이름에 따라서 이 번호, 행번호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참조행 더하기 3 한 걸 연결 연산자로 묶어주는 거죠. B4부터 B19 이런 작성법을 변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되시죠? 처음에 지금 당연히 어려우실 거고 무슨 소린지 아직도 이해 안 가셨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커마19 문제들도 어려운데 코딩은 더 낯설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것들이 아니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포문을 너무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프로시저 1번, 3번을 꼭 맞으시고 함수를 4개까지는 꼭 맞도록 연습을 하세요. 포문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다행히. 근데 나온다면 포기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함수를 꼭 4개 이상 맞으시도록. 함수를 4개 이상 맞으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이 또 복병이잖아요. 걔를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틀리시기 때문에 10점이 통째로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함수를 2개나 3개만 맞으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포문을 만났다, 나는 정말 꼭 포기를 해야겠다 그러시면 프로시저 2개는 맞아서 10점을 가져가시고 함수를 꼭 4개 이상 맞으시는 걸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문, 포이치 2가지 보셨고요. 둘 다 반복문이고요. 똑같은 작업을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을 시킬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도 힘들게 코딩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2022년도 기출문제집 시험지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열공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